YTN은 재난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시간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환경 분야 기자가 전하는 필수 정보로 준비해봤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한 유익한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년 12달, 사계절 내내 빼놓을 수 없는 뉴스, 바로 날씨 뉴스죠. 실생활 날씨뿐 아니라 재난재해 뉴스는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만큼 더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YTN은 전문 기자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문화생활과학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정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상 전문 재난 기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기상재난 전문 기자는 의학 전문 기자나 법률 전문 기자들처럼 이런 좀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저희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 현상들, 비나 바람, 태풍, 폭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진이나 산불, 미세먼지 같은 자연 재난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희 기자들이랑 전문 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전문적으로 한 분야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좀 집중해서 그걸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보다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그 이상기후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봄꽃도 굉장히 빨리 폈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여름처럼 더워지는 날씨도 있었고 이렇게 좀 이상기후가 잦아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올 봄에 낮 기온이 25도까지 웃돌면서 고온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보통 25도라고 하면 저희가 초여름 날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3월 초에 나타나서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편이었고요. 특히 올해 벚꽃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빨리 개화를 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때문인데 이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서 실제로 올 봄 말고도 이전 겨울에서도 하루에 기온이 20도 차이까지 나면서 롤러코스터 마냥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꽃을 좀 빨리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이맘때쯤이면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올해는 어떤 편인 건가요? 사실 올해가 예년보다 되게 좀 심각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그 중국과 몽골 사이에 있는 내몽골 고원과 그리고 고비 사막이라는 곳에서 발원을 하는데 이 지역의 그 기온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건조해져서 더 바람이 잘 일으키고 먼지가 상공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좀 심각했었던 거는 저기압이 상승기류라는 걸 통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상공으로 끌어올리는데 네. 그 지역에 저기압이 자주 위치해 있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북서풍이 자주 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래먼지를 우리나라로 이제 끌어오게 됐었던 겁니다. 요즘에 사실 봄, 가을이 많이 짧아지고 이렇게 계절적인 특성이 많이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도 특징은 있을 텐데 다가오는 계절에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이 가장 그런 것 같은데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에서 시간당 150mm의 비가 내려가지고 강남역 침수되고 서울 곳곳 침수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부여에서도 새벽 시간에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피해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당 30mm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하고 50mm가 내리면 차량 와이퍼 가장 센 단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최근에는 시간당 100mm 넘게 내리는 게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흰남노가 있긴 했지만 보통 이제 태풍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잦게 주고 피해도 되게 컸었는데 작년이 조금은 주춤했던 상황이라서 올해 아무래도 조금 셀 것 같아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 기상 전망 같은 경우는 언제쯤에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5월 말 정도에 여름 기상 전망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여름 기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장마 기간이랑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미리 얘기를 해도 장마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시시각각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저희가 계속 시시각각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도 많아지고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상재난 전문 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김 기자가 생각했을 때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현상들이 없었던 것들도 새로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게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이제 기후 위기 시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973년부터인데 지금 해마다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상을 전공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에 집중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건지 이런 전망을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기상, 날씨나 이제 재난재해라는 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날씨가 계절마다 좀 패턴이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이었다면 요즘은 그 패턴이 많이 깨져서 이제 언제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일요일에 하루에 34건이 산불이 난 적이 있어서 이제 밖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난 상황이 항상 급박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제가 기상 전문 기자를 꿈꾼 지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꿨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기자의 길을 걷게 된 거라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근을 하던가 주말 근무를 하던가 해도 그냥 하루하루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왜 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하늘이 좋고 구름이 좋아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예보를 해서 맞춘다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좀 좋았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꿈을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좀 갖게 됐는데 그만큼 또 무게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나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난을 좀 다루다 보니까 기상재난 전문 기자한테 제일 필요한 건 좀 예민한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상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지방이나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을 취재하는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가 많이 안 와서 좋다, 비가 많이 안 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좀 집중을 해서 작물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댐 방류량이 적어서 생기는 녹조로 인해 어획량이나 이런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군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날씨와 재난재해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분야잖아요. 기상재난 보도를 볼 때 혹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어떤 지역은 비가 계속 폭우로 내리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좀 쨍쨍하다든지 그리고 계속 비가 오더라도 국지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비가 오다가 잠깐 그치니까 이제 물골을 틀은다던가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참변을 당하시는 게 매년 이제 몇 분씩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1년 내내 이제 힘들게 일궈온 농산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모든 상황이 좀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네. 생각을 해야겠네요. 전문 영역을 다루는 전문 기자다 보니까 이 뉴스 보도에 대한 욕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기상재난 전문 기자로서 어떤 보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보를 통한 예고.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할 것 같다 예보를 해서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좀 선제적으로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싶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화무쌍한 날씨, 또 혹시 모를 재난재해 때 우리 YTN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보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